한미회계법인의 김소영회계사입니다. 기부금이 모금되기까지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를 들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부금이 모금되었다고 끝이 아니겠죠. 모금된 기부금을 잘 사용하고 세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협력 의무를 잘 이행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법인세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두 가지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익법인의 의무사항과 각종 납세 협력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된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기부자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양식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공익법인이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허위로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므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공익법인은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해서 5년간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라는 것을 작성해서 기부받은 연도에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홈택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편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두 서식의 보관, 제출 의무가 면제되므로 전자발급 메뉴를 적극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증법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기부금 또한 상증법상 출연재산으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래는 상증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상증세를 면제합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사업 수행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 대신 공익법인은 법인세법과 상증법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하며 미이행하신 경우 면제되었던 상증세가 추징됩니다.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공익목적 사업이란 공익법인의 정관상의 목적 사업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부금을 공익목적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3년이 경과하도록 미사용한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상증세가 추징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받은 금액 자체를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은 정기예금 같은 금융상품으로 예치를 해 두시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만으로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을 기부받으신 경우 그 부동산 자체를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는 않지만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임대 수입으로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기부받은 금액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80% 이상의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전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고 직접 공익목적 사업 관련된 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 전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간혹 이 부분을 놓치고 전용 계좌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사용한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받은, 즉 기부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식을 통해서 기부받은 재산의 유형, 금액, 그리고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미사용된 잔액은 얼마인지 등을 보고하게 됩니다.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금액 및 출연재산의 합계액, 즉 기부금 수입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세무 확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서라는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으셔야 하므로 세무사님 한 분만 계시는 세무사무소 같은 곳에서는 단독으로 제출해 주실 수는 없고요. 다른 외부 전문가 한 분을 더 섭외해야 한다는 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표준 서식을 이용해서 공시를 하지만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익금액 및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시를 완료한 이후 7, 8월경에 관할 세무서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공시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공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해당 공익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결산서류 공시 의무 이행하실 때 표준 서식을 이용해서 공시한 경우에는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표준 서식 중에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라는 서식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서식의 명칭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같은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익법인의 규모가 작아서 간편 서식을 이용해서 공시를 하셨다면 별도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 및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결산서류 공시 의무 이행 시 감사보고서 PDF 파일을 함께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규모가 작아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더라도 정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법정 의무는 없지만 공익법인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를 받으시는 공익법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합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운용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 서류를 10년간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므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인, 학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의무나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이행하실 때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몇몇 부분에서 일반 기업 회계기준 등 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해서도 꼭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세무 담당자 분들을 대상으로 공익법인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챙겨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무서워서 기부금 모금도 못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챙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각종 의무가 워낙 많기도 하고 또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면 그 내용도 쉽지가 않죠.
하지만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부자분들이 기부를 해주신 그 소중한 재산을 공익 목적 사업에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다소 어렵더라도 정확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인세법과 상증법도 과거에는 다소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었지만 점차 개정을 거듭하면서 많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소규모 모금단체 담당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